오늘 수업을 시작할게요. 오늘 근대국민 국가수립운동에서 개화정책의 추진과 반발 그 두 번째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자, 오늘 이런 주제들을 보도록 하고요. 주제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스톱 하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영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시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에서 불평등한 요소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조항 내용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자, 이거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해서 진행을 했죠. 바로 두 가지는 연해 측량권, 다른 말로 하면 해안 측량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해안을 마음대로 측량하는 거예요. 자신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갖다 쓰기 위해서 우리 허락을 받지 않고. 두 번째는 취해법권입니다. 취해법권 여러 번 나왔죠. 다른 말로 하면 영사재판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잘못하고 자기 나라에서 재판을 받음으로써 죄를 좀 덜 받는, 벌을 좀 덜 받는 취해법권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죠. 청해외교관 황준현이 서술한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자, 조선책략이라는 책은요,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책략은 청나라 외교관인 황준현이라는 사람이 가져왔고요. 자,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 큰일 났다. 러시아가 곧 내려오려고 한다. 너 이거 저지해야 된다. 그러면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황준현이 쓴 조선책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청나라하고 친해야 돼. 친청. 그리고 일본하고 관계를 맺어야 돼. 결일.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가 엄청 세대. 미국이란 나라와 가깝게 지내. 연미를 주장한 책이 조선책략입니다. 자, 우리는 청나라하고는 이미 친하죠. 일본하고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조약을 맺었죠. 그러면 남은 건 뭐예요?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책략은요, 바로 누구와의 수교를 주장한다? 미국과의 수교를 체결하게 되는 주요 서적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라서 수능에도 여러 번 등장했던 내용입니다. 자, 알아두시고요.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뭘 배우느냐?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나라의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미국과도 수교하고 프랑스하고도 수교하고 막 수교합니다. 그럼 이제 서구의 문화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서구의 문화를 토대로 개화 정책들이 펼쳐집니다. 지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나라 보기 전에 청나라와 일본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나라와 일본을 보는데요. 두 개를 일단 여러분들이 비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청나라의 개화는 양무운동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무운동은요, 중국의 몸은 그대로고 서양의 기술만을 쓴다는 거예요. 중체서용. 제도나 사상이나 정신은 그대로야. 중국 걸 쓰는 거야. 뭐만? 기술만 수용하자는 겁니다. 기술만 수용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성형으로 얘기하자면 부분성형. 특정 부분만 얘기하는 부분성형이죠. 자, 일본 같은 경우는 메이지 유신입니다. 메이지 천황이 시도한 근대 개화운동, 개혁운동이 되겠죠. 자, 우리나라한테 너 누구 제일 존경하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세종대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학생들에게 어떤 천황 존경하니 하면 대부분 메이지 천황 얘기합니다. 1890년대 후반부터 1900년 초반까지 메이지 유신 개혁을 단행했던 인물로서요, 지금의 일본의 경제 대국으로 만들었던 주요 기반이 되었던 메이지 유신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바꿉니다. 문명을 싹 바꿔버려요. 과학 기술 받아들였고요, 사상과 제도까지 완전히 수용하면서 가장 먼저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국민 국가로 일본이 발전하게 됩니다. 자, 청나라와 일본 비교할 줄 알아야 되고요. 굳이 얘기하자면 일본은 전신성형 싹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굳이 저로 따지자면 저는 양무운동에 해당하죠. 저는 성형을 눈만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눈만 했으니까. 이 집중력 보세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집중력입니다. 예. 전혀 안 한 것 같죠? 예, 안 했으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저는 눈이 작고 눈이 처져 있어가지고 성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요.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그래서 그 쌍꺼풀 테이프인가요? 그 테이프라도 한번 붙여볼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토할 것 같아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무운동 일본의 메이지 유신 받고요. 이제 우리나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그러니 너 갑자기? 자, 뭐야? 자, 오이? 자,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봐볼게요. 바로 우리나라의 개화 내용입니다. 먼저 개화파가 형성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죠, 자꾸? 아, 그러네요. 왕코가 짱. 왕코가 짱이 누구예요? 아, 우리 반은 비어 있어요. 자, 일단 왕코가 짱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계속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수신사를 파견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될 게, 아, 잠깐만요. 요거 안 했잖아요? 네, 그죠? 지금 왕코가 짱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완전히 흐트러졌습니다. 자, 개화파 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는 개화파는 아니고요. 이분들은 다른 나라와 통상을 하고 그를 통해서 개화하자는 통상개화론자들이 되겠습니다.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의 제자들이 바로 개화파죠. 이들은 나라의 문을 열자라는 사람들이고 나라의 문을 열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한 옥균이, 영효, 홍집이, 윤식이 이렇게 네 분이 바로 개화파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또 이분들이 또 이렇게 싸워요. 또 이렇게 또 나중에 싸워. 나중에 배울 건데 전부 다 개화인데 개화의 속도를 가지고 좀 싸워요. 좀 빨리빨리 하자. 급진 개화파 옥균, 영효. 천천히 하자. 천천히 너무 빠르다. 홍집이, 윤식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급진개화파, 온건개화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극복하려고 했고요. 서양의 제도와 기술을 받아들여서 근대 국민과 수립을 추구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개화 정책들을 한번 봐볼까요? 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일본에 수신사를 파견합니다. 자, 여러분들 수신사와 통신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통신사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설마 SKTO 이러진 않겠죠? 난 KT인데 그 통신사 아닙니다. 아,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정말 재미없네요. 다른 반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수신사와 통신사에서 중요한 거는요. 전부 다 일본에 보낸 사절단이에요. 근데 시기가 중요해요. 시기가 중요합니다. 언제 보냈냐? 통신사, 수신사 먼저 갈까요? 강화도 조약 이후가 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에 보냈고요. 통신사는 언제 보냈냐? 임진왜란 이후에 보냈습니다. 시기가 좀 차이가 있죠. 자, 수신사는요, 우리가 일본의 문물을 보고 배우려고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서 갔고요. 통신사 같은 경우는 문물을, 우리의 문화를 일본에게 전파해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런 확고한 차이점이 있네요. 우리가 입장에서 보면 통신사가 약간 우위에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수신사와 통신사고요. 자, 한번 지워볼게요. 자, 새로운 기술이 도입됩니다. 보세요. 바닥 지우기. 우리 반 친구가 알려줬어요. 엄청 편하더라고요. 단점이 있습니다. 손에 좀 때가 밀려요. 정말요. 내 때인지 아니면 얘 때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약간 때가 밀려서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자, 수신사를 파견해서 일본의 문물을 배우러 갔고요. 자, 그 다음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합니다. 자, 통리기무아문이란 뭐냐? 개화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개화를 담당할 부서가 없는 거야. 야, 개화를 어디서 하냐? 저희는 아닙니다. 아, 저희도 아닙니다. 아, 저도 아니에요. 야, 없네? 그럼 새로 만드는 거죠. 통리, 관할한다. 기무,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개화, 관아의 문이라는 뜻으로 관청입니다. 즉 개화를 담당하는 관청,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합니다.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자, 앞으로 이제 새로운 기구 많이 생겨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언제 생겨났는지 꼭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언제 없어졌는지 꼭 아셔야 돼요. 아셨나요? 수많은 기구들이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그거 다 구별할 줄 있어야 되고요. 통리기무아문은 1880년에 세워졌어요. 그럼 이거 언제 없어졌냐? 2년 후에 없어집니다. 이모군란 때 없어져요. 이모군란 때. 자, 개화정책을 총괄했고요. 그 밑에 분야별로 12개의 실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개화파를 등용했고요. 자, 별기군을 설치하는데요. 자, 별기군 설치하는 데 앞서서 우리나라에 5군영이라고 있습니다. 수어청, 청윤청, 금이영, 훈련도원, 어영청과 같은 5개의 군 부대인데요. 그냥 5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5개가 있었는데 이거를 2개로 바꿉니다. 무이영, 장어영, 2군영으로 축소해버리는 거죠. 자, 얘네들은 우리가 옛날부터 있던 군인들에서 구식 군인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신식 군대가 만들어져요. 일본식 군대의 제도를 따랐던 별기군이죠. 자, 얘네들은 양반의 자제들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신식군인 이렇게 부릅니다. 자, 조선 정부는요 구식군인과 신식군인에 대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게 차별이잖아요. 차별. 그죠? 어떤 차별 받을 때 가장 화가 나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그걸 겁니다. 급식소에 갔는데 앞에 친구는 만두 3개 줄 때 나 2개 줄 때 화나요 안 나요? 앞에 있는 친구 뭐 맛있는 거 뭐 어떤 게 제일 맛있죠 여러분들? 뭐 와플? 자, 와플 같은 거 앞에 친구는 큰 거 주고 난 작은 거 줄 때. 자, 그러면 이 구식 군인들 입장에서는 뭐가 가장 큰 차별이었냐? 바로 급여입니다. 신식 군인들은 꼬박꼬박 급여가 나오고 구식 군인들은 급여가 밀려요. 계속 안 나옵니다. 야, 급여 좀 줘. 왜 안 주냐? 빨리 주라. 알았어 줄게 하고 급여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급여를 열어보니 아이고야 이게 뭐예요? 바로 모래가루가 들어가 있었죠. 쌀하고 함께. 진짜 나쁜 거죠. 그쵸? 아예 그냥 조금 줄 거면 차라리 쌀만 줘가지고 나중에 먹기라도 편하게. 쌀하고 이게 겨하고 모래하고 섞어서 주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엄청 열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식군인들이 당시 도시의 빈민 하층민들과 함께 일어난 사건 이모군란이 일어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이모님들이 다 모입니다. 고모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모들만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모군란. 자, 여러분들은 웃지 않지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엄청난 웃음소리가 지금도 나오고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웃음소리 더 주세요. 네, 좋습니다. 예. 웃음소리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을 것 같고요. 자, 별기군이었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자, 지금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학년 5반의 김윤서 학생이요. 저를 향해 계속 절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의 바른 친구예요. 계속 한 8번 절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3번 이상은 어떤 사람한테 하는 거냐면 신한테 하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 윤서가 저를 역사의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열심히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서 고마워요. 네. 저를 이렇게 신처럼 떠받들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황송해서 이제 그만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죠? 윤서? 고마워요. 선생님의 수업을 그렇게까지 좋게 생각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자, 계속 가도록 할게요. 자, 영선사가 되겠습니다. 요거는요, 요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공부 아주 간단하게. 잘 보세요. 자, 영선사는 외국으로 보낸 사절단이에요. 다른 나라 가서 보고 오라는 거예요. 어떤지. 배울 거 있는가. 자, 보세요. 청나라에 파견한 사절단의 이름은 영선사. 1881년에 파견했습니다. 자, 누가 인솔했냐? 윤식이가 김윤식이 인솔했습니다. 가서 뭐 배워왔냐? 근대 무기 제조 기술과 군사 훈련법을 습득했습니다. 그럼 이거 배워와서 뭐 했냐? 기기창을 설립했습니다. 기기창은 무기 공장이 되겠습니다. 자, 일본에도 보냈는데요. 일본에 보낸 건 조사 시찰단이 되겠습니다. 일본에 보냈고요. 1881년입니다. 자, 일본의 정세를 파악하고 근대적 행정기구의 운영과 개화정책에 대한 정보 습득이 이루어졌고요. 자, 그리고 특이한 게 하나 있죠. 당시 우리나라가요, 미국과 수교하기로 약속했었어요. 미국과 수교가 1882년이죠. 조선에게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혀 모르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일본이 이미 미국하고 수교를 했다는 거야. 야, 그럼 너 가갖고 한번 물어봐라. 미국 어떤 나라인지. 미국에 대한 정보를 캐기 위해서 또한 파견했다고 합니다. 갔다 와서는 문견 사건, 보고 들은 거를 정리한 보고서를 고종에게 바칩니다. 이게 문견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봐볼까요? 자, 어디 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봐볼까요? 자, 지금 이거는요, 조사 시찰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당시 유생들이 엄청 반대했다고 그래요. 이제 곧 있으면 우리가 개화정책을 반대하고 성리학을 지키려고 했던 위정척사 운동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배우거든요. 자, 보면은 이분들의 반대 때문에 이 조사 시찰단은 암행, 몰래 비밀리에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자, 우리 영은이 눈만 깜빡깜빡 하고 있습니다. 또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어디로 갔는지 볼게요. 한성에서 출발해서 부산으로 나가시키! 시모시키! 교배, 오사카, 교토, 요코하마, 도쿄 이렇게 갔습니다. 제가 나가시키 시모노세키 했더니 영은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영은 나가시키! 에서 시모노세키로 교배, 오사카, 교토. 아, 진짜 영은이 살짝 잘랑했었는데 냅둘 걸 그랬어요. 영은이 불러놓고 나가시키! 딱 했으면 일어서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아쉽네요. 자, 이렇게 갔다 왔다. 물어보니까 뭐 도쿄나 오사카는 많이들 갔다 왔다 그래요. 도쿄에는 뭐가 있어요? 입안에는 없나 봅니다. 도쿄에는 디즈니랜드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분위기는 뭐예요 도대체? 오사카에는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있답니다. 우린 전혀 부럽지 않아요. 왜? 광주에는 패밀리랜드가 있습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한 보보의 나라. 엄청나게 좋은 나라죠. 그 나라 안 가본 지 오래됐네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풍 같은 거 그런 데 가면 재밌지 않아요? 괜찮잖아요. 네. 정말 약간 어떻게 보면 놀이동산에 있어요. 놀이동산계 박물관의 개념이죠. 네. 자, 패밀랜드 간 거는 이게 소풍이에요? 역사 탐방이에요? 좀 애매하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갈까요? 자, 이제 위정척사 운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정척사 운동이고요. 운동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정척사 운동이라는 것은요, 바른 건 세우고 사악한 건 배척한다는 거예요. 주로 보수적인 유생들이 주도했고요. 이들은 조선의 전통 질서, 당연히 유교 문화에 기반한 이들은 성리학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걸 위정이라고 하고요. 천주교와 서양 문화를 배척하고자 했습니다. 이걸 척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개화 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시작됐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를 하실 때냐면 각 시대별로 나눠 놓으시면 좋습니다.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시대별로 나눠보면요. 병인 양유잖아요. 그러면 1860년대, 1860년대의 위정척사 운동의 형태는 이러했습니다. 자, 강화도 조약은 1876년이니까 1870년대의 위정척사 운동의 형태는 이러했습니다. 각 시대별로의 형태를 보셔야 돼요. 1880년대 개화정책이 추진됐던 시기에 위정척사 운동은 이렇습니다. 1890년대 이후에는 이런 형태로 갔고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860년대 병인양요 전으로서는요, 통상을 주장하는 서양 세력들을 반대하는 운동이 나옵니다. 이항로, 기정진, 대표적인 인물 이항로로 갈까요? 교과서에 사료가 있으니까. 자, 이항로는 척화주전론을 펼칩니다. 화친하자는 걸 배척하고 그들과 싸우자는 주장이죠.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거부 정책을 뒷받침했고요. 1870년대는 강화도 조약으로서 나라의 문헌을 개방하는 걸 반대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최익현이 있겠습니다. 최익현은 일본과 서양은 같은 놈이다 라는 외양 일체론을 주장하면서 했습니다. 최익현 여러분들 알죠? 네. 최익현 알죠? 라고 하면 이게 약간 세대 차이가 있더라고요. 최익현 누군지 알지? 라고 하면 나는 그 도끼상소라든지 아니면 이 외양일체론, 그리고 1905년 7년 이 정미의병이나 아니면 을미의병을 을사의병을 일으켰던 그 최익현이거든요. 일본 대마도로 잡혀 들어가서 일본이 주는 음식은 전혀 먹지 않아서 굶어 죽었다고 알려져 있는, 실제 그러지는 않았다고도 해요. 그래서 최익현 생각하는데 여러분 최익현 하면 여러분들 영화 속의 인물을 생각하더라고. 관계가 어떻게? 너그 서장 남천동 살지? 남천동 살지? 뭐 이거 알아요? 내가 임마 너그 서장이랑 임마 어저께도 같이 밥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아니잖아. 뭐 남천동 살지. 내가 너그 서장이랑 막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맞죠? 뭐 개그맨이 많이 힘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1880년대는 개화 정책이 추진되고요. 황준센의 조선 책략이 유포되면서 개화 반대 운동이 나옵니다. 특히 영남 만인소 사건은요, 이 조선 책략을 반대하면서 영남 지역의 10,000명의 유생들이 상소를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주도했던 인물이 이만손입니다. 영남 지역에 10,000명의 유생이 쓴 거야. 편지 만장 쓴 거야. 고종한테. 나 마이크 왜 놓고 있죠? 도대체 마이크를 언제부터 놓고 한 건가요? 예. 이 마이크를 이렇게 갑자기 순간에 소리가 한번 다운될 것 같습니다. 자, 영남 지역에 10,000장의 상소를 올린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 10,000장, 영남 지역의 유생들이 썼다고 하는 10,000장의 상소문을요, 이만손이 혼자 다 썼답니다. 실제로 혼자 다 썼대요. 왜냐면 한 번 딱 쓰면 돼. 얘는 왜? 손이 20,000개야. 손이 20,000개라고.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 딱 쓰면 몇 장이 한 번에 써지는 거야. 10,000장. 두 번 쓰면 20,000장. 웃을 때까지 할게요. 세 번 쓰면 30,000장. 네, 여기서 멈출게요. 좋습니다. 한 바트면 100,000장까지 갈 뻔했어요. 자, 이거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 뭐 이렇게 기억하면 좀 더 편하겠네요.
손이 2만 개니까 한 번 쓰면 10,000장을 썼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1890년대부터는 항일 의병 운동으로 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위정 척사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1890년대로 가면서 항일 의병 활동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항일 의병의 대표적인 거는 1895년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바탕으로 일어난 을미 의병. 그 다음에 1905년에 나라의 외교권을 뺏기고 들고 일어난 을사 의병. 최익현이 여기 참여했죠. 그 다음에 1907년에 군대가 해산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발생한 정미 의병. 여기에도 최익현이 참여했고. 자, 이렇게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는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번 시험 범위는 이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혹시 공부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위정척사 운동이 1890년대 이후로는 항일 의병으로 활약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고 여기는 아마 다음에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 갈게요. 자, 시험 범위가 좀 적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방금 몇 분들이 주먹을 불끈 쥐시더라고요. 자, 시간이 조금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갑니다. 자, 이제 위정척사 운동의 의의와 한계입니다. 의의는 그대로예요. 조선의 자주성을 지키려 했고 반외설 반침략 운동을 보였다. 자, 한계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됐고요. 자, 여기 교과서에 보시면 위정의 정과 척사의 사가 나와 있습니다. 바른 학문은 뭐냐? 유교와 중국과 조선의 전통이고, 사악한 학문은 뭐냐? 서양이고 오랑캐고 서양 일본의 침략이다라고 위정척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을 지키고 사를 물리친다는 위정척사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자, 이항로의 척화주전론입니다. 척화주전론이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언제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1860년대의 위정척사운동의 형태입니다. 바다를 건너오는 적을 정벌하게 하소서. 척화주전론이 되겠고요. 자, 계속 갑니다. 자, 그 다음 자료 두 번째는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70년대 최익현의 외양일체론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 하나 신은 서양 오랑캐입니다 라는 외양일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1870년대가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가면 손이 2만 개인 2만 손이 나와야겠죠. 자, 오메 자료 3 2만 손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러시아는 본래 우리와 협의가 없는 나라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 러시아, 미국, 일본은 같은 오랑캐입니다. 그들 사이에 누구는 호하게 대하고 누구는 박하게 대할 필요가 없다. 즉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적대 감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뭘 배우느냐? 전국의 이모들이 들고 일어난 이모군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모군란인데요. 먼저 이모군란의 배경은 제가 번호를 붙여볼게요. 자, 이모군란의 배경 빨간색 나와주세요. 자, 먼저 일본에가요, 강화도 조약에 체결하고 우리가 조일 통상 장정을 체결하거든요. 거기에 일본이 원하면 무제한으로 쌀을 수출할 수 있어. 야, 우리 쌀을 다 일본한테 줘버려. 그럼 우리가 쌀이 부족하겠지. 그럼 쌀값이 폭등하겠지. 부자들이야 돈이 많으니까 마음껏 사 먹겠지만 돈이 없는 도시 하층민들은 쌀값 폭등은 바로 현실로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일본의 양곡 유출로 인한 쌀값 급등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요. 두 번째, 하층민들이 반일 감정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세 번째, 아까 나왔던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이 되겠죠. 그래서 구식군인들과 도시 하층민들이 함께 봉기했습니다. 자, 두 개 세력이 담당했다는 거. 정부 고관과 일본 공사관. 자, 왜 일본 공사관이냐?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거든요. 특히 구식군인들이 싫어했던 별기군 있죠. 그 별기군의 교관이 일본인이었어요. 그래서 또 궁궐도 공격합니다. 자, 이렇게 군란을 일으키고 나서 수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흥선대원군은 없어지네요. 통리기무화문과 별기군을 이때 폐지합니다. 이제 없어지네. 자, 하지만 민비의 명성황후의 요청으로 청나라 군대가 개입하게 되고 군란이 진압되고 흥선대원군은 청나라로 납치됩니다. 자, 청이 그냥 도와줬을까요? 아니죠. 청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까요? 자, 내용입니다. 먼저 이모군란을 계기로 어떤 결과가 상황이 펼쳐지냐? 청과 일본의 영향력이 조선 내에서 확대됩니다. 자, 일본은요, 우리가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죠.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지불합니다. 너희들이 또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군대를 주둔시켜 놓죠. 이게 제물포 조약이 되겠습니다. 일본과 맺은 조약입니다. 청 아니거든요. 자, 청나라의 내정 간섭 심화되고요. 청나라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그리고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체결하는데요. 자, 조선과 청나라에 장사하는 사람들, 바다와 육지에서 그들이 지켜야 될 약속이란 내용입니다. 조선이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 중에서 이름이 제일 길어. 자, 여기에는요, 조선을
청의 속국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또 마건상과 멜렌도르프와 같은 정치 외교 고문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갈까요? 청나라 상인의 내지 통상권을 허용합니다. 자, 청나라 상인의 내지 통상권이란 뭐냐? 바로 전국 어디서나 장사를 할 수 있게 해놓는 거죠. 자, 전국 어디서나 장사를 할 수 있게 하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바로 우리나라 전통 상인들이 몰락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가 이모군란이었고요. 이모군란 다음에 이제 우리 뭘 배우냐? 갑신정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